이나 시청에서 뭐 인사이동 한다고 해서 뭐 그 동네가 뒤집어진다거나 뭐 그 동반장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고 막 따지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청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위직까지의 인사까지도 이렇게 검찰 내부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크게 한번 홍군형을 내줘야 됩니다, 진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채팅방을 보니까 왜 경찰은 청장이고 검찰은 총장이냐, 뭐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학 총장 얘기하듯이 검찰총장, 총은 모두 총자를 쓰는 거거든요. 요 차이가 뭐냐면, 일개 검사 한 명 한 명들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기관으로서의 행정청들을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거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총장이라는 이제 그런 명칭을 부여를 해놓고 있어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찰청장이라고 부를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얘기는 각각의 그 검사들마다 독립된 판단의 권한을 주고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이제 동일체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그들의 판단의 윗선에서 계속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총장이라는 지위를 부여한 것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지위를 부여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준 만큼 제대로 된 권한 행사, 공권력 행사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문제인식을 느끼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정광훈이 한기청의 대표 회장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들끼리 대표들이 여러 명 있어. 그 중에서 대표 회장이. 요 느낌인데, 검찰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을 때는 총장이라고 불러주고 싶지가 않죠. 네. 그래서 다들 춘장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춘장. 나 춘장 싫어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 나와요. 이제 이게 있잖아. 문 대통령 성격 알잖아요. 사람 좋아 보이는데 한번 화가 나면 무서운 거. 추미애 장관은 다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면 강골. 밀어붙이면 마음대로 해. 한번 가봐. 한번 뒤쳐볼래.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대로 된 인사를 한번 보여줄 건데, 말하자면 딱 기조가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쓸 수 있는 모든 권한 다 쓴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지난 주말 해가지고 청와대에 압색하면서 자치발전비서관실 뭐 여기를 털었는데, 명단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목록도 특정지다는 거 갖다가 일단 내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특정, 그럼 청와대에 있는 모든 자료 다 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압색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은 목록을 지들이 갖고 와, 임의로 갖고 와서 이거 달라고 했다 하잖아요. 그런 짓거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강대강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윤석열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야. 윤석열의 반란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 윤석열이 고립돼서 고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저쪽에서야 무슨 뭐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니 뭐니 하지만, 너 임기 할 수 있으면 계속 끝까지 가봐. 근데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요, 엄청 모욕적인 거거든요. 인사권 갖고 있고 합법적으로 뭔가를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보란 듯이 청와대에 가서 막 압색 영장에 목록도 없이 막 다 내놔 하고 막 난동 부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쟤네들이 막 뭔가가 막 튀쳐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발악 같은 거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압수수색을 들어갔었잖아요. 국정농단 당시에. 예, 그때랑 이제 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 협조가 필요해요. 예, 그걸 이제 협조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푸나님이 말씀하신 일체의 자료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도 이 사안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자료를 달라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거부해도 적법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획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협조를 해줘야지만 본인들이 적법하게 영장을 받아서 왔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협조를 거부를 했는데 이 협조 거부는 우리가 거부 처분 반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참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박용수 특검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부된 것을 법적으로 뚫고 나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소송에 가처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리적 문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청와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은 청와대 내로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뭔가 뭐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소위 말하면 제대로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를 자꾸 언론들은 이제 질문지 약간 좀 장난을 통해 가지고 마치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니까 검찰을 막는다 이 프레임하고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이 프레임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내용을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긁어대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항에다가 정권 핵심부를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킨 뒤에 이거 잘했냐 못했냐 물어보는 방식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스킬로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건 좀 확실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어쨌건 지금 청와대에 대한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보면 야 검찰에 호기롭구나 맞짱 제대로 붙는구나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럴수록 윤석열의 선발은 계속 잘리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요. 주강덕의 주말에 그 생쇼는요. 역대급이 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분명히 내통하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검찰 그 배성범이죠. 이제 잘린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에게 지금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이성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최근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과 덕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야기를 지금 주광덕이 했는데 내용이 완전 공개가 됐잖아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받아들인 놈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얼만큼 그게 기분이 그러니까 당황했는지가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보낸 문자를 그렇게 받아들인 놈이 그것을 자유한국당 주광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조롱과 독설이 섞인 문자였다고. 그거를 주광덕이 폭로를 해서 문자를 공개하는 걸 봤더니 거기에 무슨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항상 정확한 팩트를 제시를 안 하고 악의적으로 왜곡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전문을 봤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조심해서 말을 꺼낸 게 아닐까. 이건 뭐 전혀 여기서 조롱이라거나 독설로 볼 수 있는 워딩이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봐요. 존경하는 땡땡님 지금 좌천된 마차님이라고 합시다. 그 감정 느껴봐요. 존경하는 마차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 마차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마차님. 어때 모욕적이에요? 모욕적이에요? 애가 솔직히 말해봐. 애가 배운 자식이네. 이렇게 배운 집안이네. 아니 내가 봤을 땐 모욕적일 수 있어. 어... 모욕적일 수 있죠. 좌천된 사람이면. 근데 이게 자기 개인적 감정으로 주광덕한테까지 이 문자가 내용이 넘어가서 또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빌미로 자기 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떨고져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으면 되거든. 이 사람은 지금 새로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은 내가 봤을 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떤 깍듯하고 공손하게 뭔가 사람들한테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떨고져 나간 놈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거야. 그건 자기 감정일 뿐이라고. 이걸 왜 주광덕 통해 가지고 이게 공격하는 빌미로 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자를 받은 사람 있죠. 대검 간부라는 그 사람이 주광덕한테 한마디 했더만요. 니는 뭔데 내 이야기를 나한테 말도 없이 네가 이렇게 깠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예. 아니, 주광덕 설레발. 이 주광덕이 사실은 강남일 지금 문자를 받은 사람으로 추정되어 있는 사람이 확인된 사람이 강남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전 고검장으로 간 거예요. 지검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주광덕 입장에서는 이게 단체 문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받은 것을. 그런데 주광덕이 이렇게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문자를 받은 사람은 한 명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광덕에게 다시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는 사실 그 문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럼 지금까지 검찰의 빨대는 주광덕이 꽂은 빨대는 강남일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배후는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자기들끼리 확인 한번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나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했거나 하나는 그냥 강남일만 쳐내고 끝내겠다는 약간 그런 식의 프레임도 작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의 검찰 압박 탄압 프레임으로 이전에 지금 뭐 청와대 검찰 수사 일절 거부 같은 것과 똑같이 비슷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남일이나 이성윤이나 그리고 윤석열이나 전부 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예요. 그런데 각각 나이를 보면 윤석열이 60살, 이성윤이 59세, 강남일이 51세입니다. 그러면 이성윤의 그런 깍듯한 문제는 거의 10살 어린 후배한테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강남일이 열받아가지고 주광덕한테 관광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관광대. 같은 기수면 충분히 그렇게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강남일은 자기는 2020년 들어와서 한 번도 주광덕하고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거는 핸드폰이 해킹됐다. 본인이 주진모 정도로 생각을 하나 본데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주광덕이 해킹했다는 거야? 이제 서로가 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광덕은 지금 그 저번에 통신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조민 씨 생기부 유출 건 이런 걸로.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압수돼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바로 나오잖아요. 검찰 간부 중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요게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국회에 꽂힌 놈이야.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검찰의 세작 같은 거야. 그걸 정보를 막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막 가져와가지고 계속 폭로하는 방식으로 이게 추미애 장관이요. 요즘에 얻고 계신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콩밥 잘 사주는 누나. 예. 나는 진짜 이게 네. 주광덕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래서 지금 천추한이 된 게 최민희 의원 출마할 수 없게 된 거랑 좀 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부도덕한 공무원 스타일. 주광덕이 누구게 김기춘 있을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광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최민희 표적국장 돼가지고 최민희 의원 지역구를 게리맨더링 해버려요. 남양주 을과 병이 분구될 때 남양주 병만 자유한국당류의 표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딱 해서 선거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사람을 계속 고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치 활동 못하게 끊어놓은 거거든요. 난 주광덕에 대해서는 나경원보다 사실은 더 악질이죠. 악질 정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자유한국당이 강남일에게만 빨대를 꽂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묘하게 강남일만 타겟해서 주광덕이 사실 지금 주광덕 페북을 들어가 보면 본인의 기자회견에 대한 글을 쓰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급박하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몇 명 기자를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보좌관들한테 페북에 정리해서 올려라 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들고 강남일 하나에 몰빵시켜서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 약간 이런 식의 집중 포화를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딱 키워드를 정확히 짚었더라고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그 뭐야? 공식 취임사에서 한 말이에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윤석열 너처럼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검찰을 다 한 몸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은 배성범이 이 윤석열의 수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꽂아 넣었었다고.
근데 걔네들이 지금 한동훈 등과 한동훈, 박찬호, 배성범 이런 애들이 조국 장관 내 가족 수사해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서 사실은 기소에 그러니까 공소장에 올라간 기소된 내용들을 보고 사실은 문책한 거예요. 야, 요거 갖고 지금 그 80군데 압수수색하고 막 검사 20명 투입한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은 처음에 자기가 총장 취임할 때 나름 인사권을 보장받은 상태로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한테 상당히 많은 권력을 줄 테니까 수사 잘해. 공정한 수사해. 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네 무슨 뭐 반부패부장이네 누구네 다 자기 측근들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어. 이 자체가 저는 수적이 잘린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실제로 대검의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대검은 지휘부만 하는 지휘부인 거잖아요. 실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절제된 검찰권 행사하겠다고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이성윤에게 함부로 수사 뭐 하라고 지시할 수 없어요. 이성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뭐 아직도 남아 있는 차장들한테 수사 어떻게 하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차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바꿔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의 동생 관련해서도 검찰이 정말 장난질을 엄청나게 쳐놨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그 윤석열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벌써. 윤석열 총장의 아직 입김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후폭풍이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런 그 억지 수사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내부적으로 무너질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실제로 어떤 그 실체인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떤 건지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그 충성심이라는 게 내가 계속 머리로는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고 계속 되뇌이지만 몸이 안 따라줍니다. 보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부터 그 충성심이 잘려나가기 시작하면 윤석열 총장이 고립되고 이런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이렇게 이게 이 가외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섭 시장의 동생은 부정한 청탁을 한 확인이 안 됐어. 그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냥 끼워 넣기를 해. 쉽게 표현하면 민주당 흔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나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 지금의 시장이잖아요. 이용섭 시장이. 그럼 이용섭 시장이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쪽 선거판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무리하게 끼워 넣는 거예요. 혐의가 확인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검찰이 지휘부로 혐의가 확인은 안 됐지만 일단 기소했다. 어쩌라고. 이게 정말 그 자신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스럽죠. 김기현 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저쪽을 묻어버리려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혐의를 걸고 있는 게 알선수재 혐의를 걸고 있어요. 알선수재 혐의가 걸릴 수 있는 것은 뭐 3가지 정도의 근거 법률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알선수재라는 것은 알선을 해주고 나서 수재, 받을 숫자에다가 재물제자예요.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대가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대가성 입증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무리한 기소임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스스로도 무리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뒷말을 흐려. 그럼 왜 굳이 이 시점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얘기는 사실 경실련부터 해서 예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던지는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 김기현 쪽 상황을 좀 묻으면서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그냥 물타기 하려고. 세팅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지금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요. 그냥 안 받고 다 바꿔야지. 우리 심정 같았으면은 검찰총장부터 바꿔내야지. 이런 곳은 이제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이 뭐 지휘권이 있는 것처럼 지검장이 또는 뭐 검찰총장이 잘못되고 있는 건 지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들은 다 윤석열의 지휘하에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윤석열이 가장 원흉이긴 하죠. 그런 건데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나올까? 아직까지 윤석열이 반응은 없어요. 검찰이 반응을 했지.
청와대 말도 안 되게 압수수색 영장 갖고 갔는데 목록 하나도 없이 다 내놔 여단짓거리 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또 이용섭 시장 동생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전에 한번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야, 이용섭 시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진짜로 우리 같은 사람도 이용섭 시장 동생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소한 거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 근데 기소야. 이런 식으로 흔들어 대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 뉴스만 보고 저도 속으로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아 진짜 미디어의 힘이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한번 베낀 이미지는 그 프레임에 딱 빠지면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어쨌건 윤석열은 완주할 것이냐, 이 부분. 그러니까 앞에 있던 파란 남자들에서 네 분한테 물어봤어요. 다 청와대 비서관들 하신 분들이니까 정치적 감각이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임기 완주는 못하는데 지금 당장 그만두지는 않을 거다가 중론이더만. 네 사람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추장관을 수사해버리는 거야. 이 새끼 또? 근데 요건 그러니까 아주 악에 바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뭐 어떤 확실한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던 거야.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잖아요. 직권남용이라고. 요걸 또 검찰이 수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아주 아사레판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그래 있고. 수사해라. 수사해서 그냥 마지막을 끊어주는 게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윤석열이 제가 봤을 땐 너무 쫄보예요.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고개 빡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뒤에서 계속 음모만 만드는 이런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주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면 자기가 삐져서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외부에서 압박을 주는 것보다 내부 반발이 나오면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삐져서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살아왔던 그 이력들을 쭉 들어보면 대장 노릇을 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니까, 지금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총장 대우를 못 받기 시작하면 삐져가지고 나 안 해 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PR을 식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뭐 박근혜 정부 때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든 그냥 무조건적인 반골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냥 들이대는 스타일. 예,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을 저는 상당히 비겁한 스타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주관과 철학이 아니라 그냥 들이대면서 거기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려는, 상당히 비겁한 스타일이어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배성범이 평일 마지막이면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그 세평 검찰 인사하기 세평 있잖아요. 요거 고발했어. 이게 불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어떤 그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는 거지. 고발했죠. 근데 그거를 바로 중앙지검 반부패부, 옛날에 특수부 거기다 배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갔어. 수사해라 이거지. 그 세평을 모은 곳이 청와대인데요. 네. 최강욱 비서관 또는 법무부 장관 다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배당하고 나가버렸어. 이성윤, 추미애 같이 걸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들 그 배성범 그 사람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최강욱한테 물렸다고. 최강욱이 한번 물면은 절대 안 놓친다고. 미친 게. 자, 저는 이쯤에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검찰 무섭죠. 권력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우니까 검찰을 통제해야 되고, 검찰의 권력은 공수처라든지 경찰 등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검찰을 다 죽여넣어야 되는데, 야, 그 말 맞다고 박수를 쳐 사람들이. 검찰은 무서우니까 다 죽여넣어야 된대. 박근혜 국정농단 우리가 촛불할 때요. 차벽 넘자고 한 사람들이 거기 박수 치는 사람들이야. 선동이라고. 그러니까 검찰 죽여놓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는 것에 방법이 없어. 그러면 뭐 전두환 때처럼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잡아서 싹 가두나? 그게 아니라
죽여놓는데 야 맞다 검찰 다 죽여놔야 돼.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선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검찰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검찰한테 사실 칼 들이대고 있는 약간 광견병 걸린 미싱이 같으면은 문 대통령도 추미애 장관도 무서운 건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사권을 가진 입장에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같은 걸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인사권을 발휘하면서 서로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것. 그래서 어떤 자가 어떤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있는 그거 있잖아요. 힘을 갖고 막 무슨 농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근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이 영원합니까? 추미애 장관은 영원해? 결국에는 시스템이나 갖고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검찰을 죽여놔야 된다고 하는 말에는 공감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선동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의미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이고 검찰을 죽이고 있는 과정인 거야. 그렇다고 불합리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합법적 권한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합리하게 진행을 했다고 하면 여론의 반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오히려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제가 그거를 목도를 했던 게 어떤 그런 기사에 딸린 댓글들에서 물론 조작일 수 있는 가능성은 50%라고 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조국 집회에도 나가고 이 정권을 지지하지만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 어떻게 집회를 나왔다는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집회를 나가고는 있지만 이 정부에 대해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혼용돼서 받아들이는 거죠. 조국이 어느 정도는 비리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한 걸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검찰은 개정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 안에서 하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 검찰이 왜 과도한 수사인지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여론전이 사실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론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채널A처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나갔더니 수사를 아예 일절 거부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걸어보면 안에는 뒤집어 보면은 검찰이 사실은 목록 같은 것들 제출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전에서는 그냥 이거 봐라 청와대에서 앞에서는 수사 마음껏 하라고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압박하네? 라는 프레임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선동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 여론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고 죽인다는 게 뭐 물리적으로 누구를 죽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지금 오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힘을 빼기 시작하면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좀 어색한 거지 한번 뿌리 내리고 나면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검사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집안 난리 나고 막 현수 막 붙고 동네에 무슨 영감님 하나 나오셨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냥 공무원 됐네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민주주의의 권력을 대통령도 나누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공무원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어쨌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마 지금 우리가 방송한 이 시간대쯤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리가 방송 중이라 새롭게 들어온 정보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 표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준 표결도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3법도 마무리해야겠죠? 검찰 관련돼서 말씀하신 분들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